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일본어 유미입니다. 2025년 7월 6일에 실시되는 JLPT N2 대비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적중 특강 보시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마지막 한 달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변경 사항이 있죠. 이걸 좀 안내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2 시험이 원래 1시 10분에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9시 40분까지 입시를 하셔야 되고요. 언어 지식 10시부터 11시 45분 보시고 20분 동안 휴식을 하죠. 그리고 나서 2교시 청해를 하고 1시에 시험이 종료됩니다. 네, 기억하셔가지고 아침에 좀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보면은 좋겠죠. 네, 그리고 끝나고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침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머리가 회전이 잘 되겠죠. 자, 그리고 휴대전화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시험 전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은 전원을 끄고 보관용 봉투에 봉인을 해야 돼요. 봉투를 이제 나눠준다고 하죠. 네, 봉투에 넣지 않으면 부정행위 처리가 되니까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휴식 시간 20분이 있는데 이때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종료 후에 감독관이 봉투를 확인해서 봉투가 훼손이 되었으면 부정행위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자, 꽈락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파트가 뭔지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렇죠? JPT 같으면은 내가 뭐 청해를 잘하고 독해를 못해도 이게 합쳐져서 이제 점수로 합산이 되지만 JLPT는 그렇지가 않죠. 네. 꽈락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언어 지식, 독해, 청해 다 19점 이상 득점을 하셔야지 합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자신 없는 부분, 그것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시간 내에 풀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N3에서 N2로 넘어왔을 때 시험 보시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 시간이 모자라서 다 찍었어요.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시험 한번 봐보세요. 시간이 의외로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N3보다 독해가 늘어났어요. 자, 한번 볼까요? N3는 독해 지문이 4개였죠? 그런데 N2는 지문이 5개 늘어났고요. 5개로. 그 다음에 중문이요. 2개에서 지문이 4개로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없던 통합이해가 갑자기 생겨났어요. N2는. 그래서 짧은 지문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문 정보 검색은 똑같아요. 그래서 N3에서 16문항이었던 게 21문항으로 5문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겨우 5분밖에 안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실제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문제 많잖아요. 한 번 정도, 한 2번 정도 저는 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정해놓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하고 가셔야 시간 안에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유형별 대책 세우기. JLPT는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요령을 알면은 잘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요령을 가지고 풀면 효율적이므로 네, 제가 오늘 좀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듣기. 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떡해요? 매일 들으세요. 자, 기출문제 음원 있죠?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우, 나오는 성우들 이제 비슷비슷하죠? 성우 목소리라던가 좀 어조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일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암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해요,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필수 어휘라던가 빈출 어휘 중심으로 암기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죠. 네, 시험 당일에 시원스쿨에서 이제 이렇게 뭐 빈출 어휘 이런 자료를 나눠드리잖아요. 그거 보고 그게 바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많죠. 네, 하물며 한 달 전인데요. 충분하죠. 그렇죠? 한 달 지금 전이기 때문에 빈출 어휘, 필수 어휘 찾아서 암기를 하시면 그것이 꼭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문자 어휘 파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문자 어휘는요, 배점은 낮긴 해요. 그쵸? 독해에 비해서는 배점은 낮지만 고득점 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문제가 짧잖아요. 명확하고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점수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암기량에 비례해서 점수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시간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점수로 직결되는 파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쉬운 거를 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푸셔야 돼요. 어려운 거 뭐 남들이 다 틀렸는데 나만 맞췄어. 이런다고 뭐 점수가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죠. 쉬운 문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모르는 건 일단 넘기고 나중에 다시 보는 식으로 하셔야죠. 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1, 한자 읽기 전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답 확신이 없으면 빨리빨리 소거하시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분 이상 고민되면 표시 후에 일단 넘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다양한 글을 읽고 좀 어휘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세 번에 척추라는 거 읽는 걸로 나왔어요. 자, 요게 N2, JLPT N2 어휘에 포함이 되냐? 그렇진 않았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7월에는 가라마르, 빛의 머리가 뭐 뒤 엉켰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산비, 2021년에 나왔네요. 찬반. 그 다음에 세행, 성원이라던가, 개쇼, 가벼운 부상, 이렇게.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휘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책으로 막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도 좋고요. 드라마도 좋고 뉴스도 좋고 다양하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N4에서 N1까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N2라고 해서 N2 어휘만 나오냐?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N2 어휘만 외우지 말고 단계별로 외우는 게 좋아요. 지난 12월에 마요 요거를 읽으라고 나왔는데 N3 어휘죠. 그 다음에 우대 N4 어휘인데요.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N1 어휘 소자이라던가 젠료라는 것도 등장을 했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 N2 어휘 외우기도 바쁜데 언제 N1까지 외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N1 어휘가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1 기출 어휘라던가 이런 걸 좀 보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뉴스 같은 거나 비즈니스 일본어 같은 그런 좀 높은 레벨의 그런 거를 많이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울 때는 발음하며 외우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장음, 단음을 구별을 해라, 청음, 타금을 구별을 하라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헷갈리는 것들 N4에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어를 외울 때 반드시 명확한 발음으로 발음을 하면서 내가 듣고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장음, 단음, 뭐 청음, 타금 한번 볼게요. 지난 12월에 요게 나왔어요. 우수. 요 한자를 읽어라 라고 했는데 어떤 걸까요, 여러분? 유슈일까요? 유슈일까요? 은근히 헷갈리죠, 그쵸? 네, 유슈 이렇게 장음으로 읽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의상은요? 그렇죠, 이쇼라고 읽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왠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 한번 해보세요. 유쾌하다 할 때 유쾌는 유가인가요? 유카인가요? 그렇죠, 유카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유카이 하면 유괴가 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접종은요. 세슈 혹은 세슈 뭘까요? 네, 세슈라고 짧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응 받침이면은 장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런 어휘들이 많긴 한데 모든 단어가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발음 그거를 좀 연습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어마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법칙이란 게 딱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워주세요. 세슈 이렇게 슈르이 할 때 짧게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조는요. 그렇죠. 센조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명예요. 뭘까요? 매요 매요. 그렇죠. 매요. 짧게 읽으셔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게 헷갈리죠? 네, 이런 것들 꼼꼼히 체크하고 가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적중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뭐지? 모르겠으면 일단은 선택지로 한번 발음을 유출을 해볼 수도 있겠죠. 케사이, 케자이, 케지, 키사이 이렇게. 뭘까요?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이 인터뷰가 뭐뭐뭐 잘했다.
네, 이거 보니까 게재되었다라는 것 같아. 그쵸? 그러면은 게재 이렇게 써두시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정답은? 그렇죠. 개사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이런 거 타금 있나 없나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개사이. 그래서 개재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시를 제자 같은 경우는 항상 사이로 읽힌다는 거. 자이 아니고요. 사이라고 읽힌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키사이 있었죠. 그렇죠? 기재 이렇게 사이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훈우를 읽으면은 노세르 싫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케사이 같은 경우는 경제죠. 네, 그 다음에 케지, 개시. 요것도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렇죠? 이거를 케시가 아니라 케지라고 읽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서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뭘까요? 적을 소자에 힘 역자가 있는데 어떻다는 거지? 뭔가 힘이 적나? 작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세노와 스코시 뭐뭐뭐가 카카크가 야스이라고 했어요. 자, 치르, 오지르, 오도로에르, 오도르. 뭔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정답은요? 그렇죠. 네, 오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떨어지다, 열등하다라는 동사죠. 반대말은요, 스그레르, 뛰어나다, 우수하다라는 게 있죠. 같이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치르는 지난 시험에 나왔었어요. 꽃잎 등이 이제 떨어지는 거, 치르. 그쵸? 쉬운 단어인 것 같은데 이게 N2 어휘다 보니까 등장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오지루, 떨어지다, 낙하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토로에르라는 거는요, 2번이나 이미 나왔었네요. 네, 쇠하다, 약해지다. 그래서 뭐 체력이 약해지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어떤 나 분위기 대 하나시 아이가 스승다 라고 했는데요. 어떠한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되었다. 어떠한 분위기? 화할 화자가 있네. 평화할 때 화자네. 그쵸? 오다야가, 나고야가, 사와야가, 니기야가 이런 거 나오면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쵸? 정답 뭘까요? 그렇죠. 나고야가다라는 거예요. 부드럽다, 온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뭐 이런 거 할 때 나고야가다라는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라던가 사람과의 관계라던가 이럴 때 많이 쓰는 어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헷갈리는 게 오다야가다라는 거죠. 그렇죠? 온화하다, 평온하다 뜻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의 성격이라던가 뭐 날씨라던가를 나타낼 때 오다야가다라는 걸 많이 쓴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와야가다, 상쾌하다, 산뜻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니기야가다, 번화하다, 북적이다. 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한자 잘 봐주시고. 자, 이번에는 한자 표기입니다. 한자 표기 어렵죠?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어떤 전략으로 풀어야 되냐? 먼저 문장의 뜻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한자 읽기 같은 경우는 일단 밑줄 먼저 보셔도 되는데 한자 표기 같은 경우는 동음이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의 뜻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이신노 추이오 하라우. 사이신 이런 걸 딱 봤을 때 최신이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최신의 주의를 기울이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이신이라는 거는 세심이라는 거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식으로 동음이어의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자가 가지는 고유의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안젠나 마쇼니 히난시테 쿠다사이 라고 나왔어요. 히난. 듣고서 피난이지? 피난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피난이라는 걸 아는데 근데 한자로 이렇게 써 있을 때 막 이걸 고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려울 난자, 피할 피자, 그렇죠? 어려움을 피하는 게 피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난자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떠날 이라는 건데 이거를 고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그 한자가 가지는 의미 있죠? 피난이면은 어려움을 피한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해볼까요? 조호가 오쓰기 때 아따마노 나카가 곤란시데이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어떨까요? 혼란이구나. 이것도 혼란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혼란이라는 걸 아는데 한자에서 고르려고 하는데 자, 섞을혼, 어지러울 난 이렇게 어지러운 게 막 혼란 섞여 있고 막 이렇게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곤란하다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이 곤란하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콘란 이렇게 골라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이 비슷한 한자 구분. 이게 제일 어렵죠? 네. 그래서, 어떤 부수를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 2024년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 수강, 주고라고
히라가나로 써놓고 한자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수강 되게 쉬운 단어인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틀리셨어요. 그쵸? 그래서 받을 숫자를 골라야 되는데 막 줄 숫자를 골랐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수강은 강의를 내가 받는 거니까 받을 숫자를 써야 되고 그러면 수업은요. 주교는 줄수 선생님이 나에게 과업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숫자를 써야 되는구나. 손 숫자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름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외우셔야 되겠죠. 네,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엮을편, 치우칠편 요것도 이제 2024년에 나왔었는데 엮을편자는 이제 실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로 엮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치우칠편자는 사람한테 치우친다 이런 식으로 외운다거나 부수를 좀 잘 꼼꼼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23년에 칸리가 나왔어요. 관리 이거를 한자로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 대나무죽 부수가 있나 없나 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기 대나무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쵸? 대나무로 뭔가를 관리한다 이렇게 외운다던가 그쵸? 그런데 벼슬 관, 개사츠강 할 때는 위에 대나무가 없어요. 그쵸? 뭐 관청이라던가 그쵸? 그럴 때는 위에 대나무가 없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표는요. 표를 던지는 거잖아요. 던지려면 손이 있어야 되죠. 손 숫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는 이제 나무 목자가 들어가요. 저 나무를 향해서 달려간다. 목표로 달린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좋고 뭐 많습니다. 이런 거. 자, 복지 이런 거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나왔었는데 그쵸? 복복자를 써야 돼요. 복지, 그쵸? 행복이라던가 복복자를 써주셔야 되고요. 이 버금 부자는요. 부작용이라던가 뭐 후크샤쪼 부사장이라던가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한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 배우는 뛰어날 우자를 써주셔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사람 인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근심 우자는 우려할 때 이제 사람 인자가 없는 거 골라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드릴 숫자, 탈승자 되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권할 권, 요거는 이제 읽는 거로도 이제 많이 나오긴 해요.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읽냐, 그쵸? 강의유라고 읽는데 권할 권자랑 관측할 때 할 때 볼 관자는요 여기 볼 견자가 들어가니까 다르죠, 그쵸? 이런 식으로 차이를 생각하면서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조니 이타미가 야와라그 서서히 통증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통증이 누그러지는구나. 알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누그러지는 거는, 통증이 낫는다는 건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쵸? 부드러워진다는 건가? 완화가 된다는 건가? 다 그럴듯해요. 자, 정답은? 네, 야와라그 화할 화자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누그러지다, 완화되다 라는 거죠. 그쵸? 요거는 나오르잖아요. 알고 계시죠? 치료되다. 그 다음에 왠지 야와라구라고 하니까 야와라까이에 이게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아니죠. 요거는 야와라까이. 네. 그 다음에 유르무 느슨해지다, 풀어지다 라는 동사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네, 캣코나 오시나오 이타다키 오소레 이리마스 라는 게 나왔는데요. 캣코? 많이 들었는데 이거 한자로 어떻게 쓰지? 되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일단은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그쵸? 알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좋을 호자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엄청 헷갈리잖아요? 말씀원이 들어가야 되냐, 나무목이 들어가야 되냐, 그쵸? 고민하다가 찍게 되는데, 자, 뭘까요? 그렇죠. 캣거라는 거는 일단 뜻을 살펴볼게요. 뜻은 형용사로는 훌륭한, 좋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물건을 주셔서 뭐 송구합니다. 받아서 송구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뭔가를 받았을 때 말하는 표현인데요. 자, 그래서 형용사로는 그렇고요. 부사로 하면 제법 꽤 그런 대로 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나무 목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매질 결에다가 얼글 구자를 써야 돼요. 뭐 얽고 설고 하는 거 있죠. 나무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를 구성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구조를 짠다거나 할 때도 요거를 쓴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매질 결자는요, 슈케츠, 종결이라던가, 캣츠롱 할 때 나왔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캣츠 이렇게 읽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뒤에 카키쿠케코가 왔기 때문에 초고로 바뀌었죠. 케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한자 잘 기억을 해주세요. 얼굴 구자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단어 형성입니다. 이제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전미어, 접두어 많이 나오는 거. 이제 기출 문제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출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단어를 세트로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의미만으로 고르려고 하면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카오 샤신 나니나니노 미분 쇼메이쇼 미세테 쿠다사이 2022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얼굴 사진? 신분증?라고 하니까 얼굴 사진이 어떻게 돼? 더해져 있나요? 아니면 실려 있나요? 붙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의미만으로 고르려고 하면은 그쵸? 뭐 다 될 것 같은데 정답은? 네, 특기죠, 그쵸? 뭐 부착되어 있는 이런 거예요, 그쵸? 얼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보여주세요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세트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죠? 뭐 샤신 특기라던가. 자, 우리 여행 갈 때 호텔에 조식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쵸? 포함이라고만 하면 왠지 뭐 후금이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 초쇼크 특기라는 단어를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시라는 거죠. 에어컨 특기, 에어컨이 달려 있다던가, 아니면 호쇼 특기, 보증서가 같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요. 한국어랑 다른 접두어, 접미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24년 12월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쿄와 츠키가 지큐니 뭐뭐뭐 세낀스르 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은 달이 지구에 뭐 어떻게 접근하는 날이다? 사이세킹이라고 이 최자를 고르는 게 나왔거든요. 가장 가까워진다. 우리는 최접근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본어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자, 한국어랑 똑같이 쓰이는 거요. 사이센단. 최첨단이라던가 사이넨쇼, 최연소라던가 이런 표현은 우리도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안 쓰는 거 있죠. 사이유력, 가장 유력한 이라거나 사이주요, 가장 중요한 이런 표현들 한국어랑 다르니까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중점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출 중에서 좀 우리말이랑 다른 거, 우리말에 이런 거 안 쓰는데 하는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요. 타이코싱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대항심? 우리는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라이벌 의식, 뭐 이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 타이코싱, 마음 심자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조싱 이것도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향상심 이러는 거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요. 슈아케, 쯔유아케 이런 식으로 아케가 나오는 거 여러 번 나왔었어요. 기출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주초라던가 쯔유아케 장마가 끝난 직후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등교 거부 여러분 뭐라고 말하나요? 교희 뭐 이런 거 들어갈 것 같죠? 안 들어가죠, 그렇죠? 일본어로는 후토거라고 아니 불자를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채용이 안 됐어요. 불합격했어요. 그런 거는 후사이요라고 이것도 아니 불자를 넣어줘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이해? 뭘 상식?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보츠 뭐 이런 걸 쓸까요? 아니죠, 그렇죠? 무리까이라거나 히조시키 이런 거 우리말이랑 다른 표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문제, 여러 절차 이거 뭐 한 5번은 나왔던 문제예요. 쇼몬다이, 쇼테츠스키라고 이렇게 쇼라는 거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이랑 다른 거는 좀 눈여겨보세요. 자, 그러면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세츠노 카와리 모모와 가제오 히키야스이. 자, 계절이 변한다. 그 다음에 감기 걸리기 쉽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보니까 뭐 바뀔 때 뭐 다 때를 나타내는 표현 같은데 정답은? 네, 카와리메라는 거였어요. 메라는 거는 어떤 시기, 전환점, 뭐 포인트를 나타낼 때 이제 메를 쓰거든요. 그래서 카와리메 하면은 어떤 여기서는 키세츠노 카와리메니까 그 환절기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계절이 바뀌는 그 시점. 네, 풀어서 얘기하면은 카와루 토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휘인데요. 혹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코노 샘플과 간세 뭐뭐가 타가쿠때 혼모노다 또 오모다. 이 샘플은 완성 뭐가 높아서 실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써 있는데요, 그렇죠? 뭐가 높죠? 이런 거는 우리말에도 좀 있는데요, 그렇죠? 뭘까요? 완성감, 완성도, 완성률, 완성화. 완성률일까요? 아니죠. 완성도라는 거죠. 네네. 자,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칸세이도가 다카이.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완성률은 왜 안 돼요?
도라는 거는 어떤 레벨이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완성률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완성률은 0%부터 100%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냐라는 거죠. 타카이라고는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간세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예요. 카레노 시고토 모모와 샤나이데모 효방가 데테이르. 그의 일 모모는 사내에서도 평판이 나 있다라는 건데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보니까 하나레, 즈케, 기레, 무리 이렇게 써 있는데 자, 뭘까요? 정답은 그렇죠. 시고토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에다가 무리 아니면 뭐 동사의 맞성에다 무리 붙이면은 어떤 태도나 모습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하는 모습, 그렇죠? 그의 일하는 모습은 사내에서도 평판이 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세가츠 무리라던가 하나시 무리, 말투라던가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레로 할 때 요거를 이제 명사에다 붙이면은 바나레 이렇게 되는데요. 예, 저번에 나왔었어요. 바나레. 그래서 독쇼 바나레라고 하면은 독서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겐지츠 바나레 하면은 현실에서 동떨어지는 현상. 이런 거를 이제 바나레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기겐기레라고 했는데 뭔가가 다 이제 끝나고 지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한이 지난 거를 기겐기레라고 하죠. 이끼기레, 너무 숨이 찬다거나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벤교즈케라는 거, 공부에 열중이다, 뭔가에 푹 빠져 있는 거, 이럴 때 이제 즈케를 쓴다는 거.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요, 문맥 규정 파트 한번 볼까요? 자, 문맥 규정은 어휘의 쓰임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직전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야마다さん와 코도모가 고아가라나이 요니 야사시 모모데 하나씩 하겠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상냥한 몰로 말을 걸었다. 자, 이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뭘까요? 상냥한 음성으로 아니면 상냥한 어조로? 그렇죠. 어조라는 표현을 골라주셨어야 돼요. 그렇죠. 야사시 코에라고 하면 괜찮은데 온세라는 거는요. 음성, 소리, 그래서 약간 기계라던가 기술적, 그렇죠. 음성 인식이라던가 녹음한 음성이라던가 이럴 때 이제 온세라는 거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쿠초라는 거요. 말투죠. 그렇죠. 말투나 어조, 그래서 감정이라던가 분위기가 좀 담겨 있는 거예요. 야사시 쿠초라는 거. 아니면은 메레 쿠초, 데네나 쿠초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어휘니까요. 그러니까 쓰임새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음성도 되는 거 아니야, 소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 그걸 잘 파악을 하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의성 어휘태어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냥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동사랑 함께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하코노 나카니와 오카시가 기시리 츠마tte 있다. 가득 채워져 있었어. 이런 거 있죠. 22년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2년에 또 뭐가 나왔냐면 가이도의 우시로 츠아客たちが 조로조로 쯔이때 아루이때 이르. 그렇죠? 졸졸 따라서 걷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조로조로 쯔이때 이렇게 같이 외운다던가. 그렇죠? 게시리 츠마tte 이르 이렇게 동사랑 같이 외우면 잘 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요. 코노 기세츠와 간소시테 이때 하다가 카사카사니 나르. 2023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카사카사라는 게 피부가 거칠어지는구나. 건조한 거구나. 간소수르랑 같이 외운다던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요. 한자가 없는 형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럴 때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지난 시험에요. 12월, 7월 이렇게 나왔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즈즈시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 상은 항상 밥을 먹을 때 남한테 얻어먹고 있어서 즈즈시 이렇게 나왔거든요. 뻔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서석가시, 난 항상 지갑을 깜빡해. 그래서 난 덜렁대는 성격이야. 이런 거 있죠. 서석가시. 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한자가 있으면은 한자를 보고 대충 이런 의미겠구나 짐작이라도 하지만 한자가 없는 경우 특히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도타도시라는 거, 떠듬떠듬한이라는 건데요. 자, 문장으로 이제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가이코쿠진노 타도타도시 니혼고가 가와이라시 같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의 떠듬떠듬한 일본어가 귀여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토시. 자, 요것만 봤을 때 딱 느낌이 오시나요? 잘 안 오죠. 그렇죠? 자, 문장으로요. 아메가 츠즈이 때 우토시 텐키다라는 거예요. 비가 계속되어서 좀 성가신 날씨다. 성가신 게 아니네요. 여기서는 흐리다죠. 그렇죠? 흐린 날씨다라는 거죠. 근데 성가시다, 짜증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오나지 하나시오 난도모시대 쿠도이
장황하다, 지겹다 이렇게요. 같은 얘기 계속 들으면 지겹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 형용사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카스카다라는 거, 희미하다, 어렴풋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어노 소토가라 카스카나 아시오토가 기코했다. 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와레나, 불쌍한, 가련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와레나 코이누 이런 식으로 불쌍한 강아지. 네, 그 다음에 네따라메나, 엉터리인 터무니없는 카레노 이이와케와 네따라메데 나레모 신지나까다라는 거예요. 그의 핑계는 너무 엉터리라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번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신쇼힌의 합표고 SNS를 중심に 오기나 나니나니가 왔다. 신상품을 발표한 후 SNS를 중심으로 큰 뭐가 있었다? 네, 1번 와다이, 효과, 한쿄, 생갱 이렇게 있는데 뭘까요? 좀 비슷비슷한 어휘들인데 그렇죠? 네, 정답은 그렇죠. 한쿄라는 거예요. 한쿄라는 거는 어떤 사회적인 반응이라던가 관심, 호응 이런 거를 한쿄라고 하는데 반향을 일으키다, 뭐 반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반향? 한국어로 들었어도 반향이 뭐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큰 반응이 있었다, 호응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거 고르신 분 계세요? 혹시? 와다이 이런 거 고르셨나요? 와다이? 2023년에 나오긴 했어요. 와다이니 났다 이렇게요. 화제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와다이가 왔다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효과, 평가라는 거. 큰 평가가 있었다? 아니죠. 그렇죠? 평가, 뭐 높이 평가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요. 생갱, 선언 이런 어휘들 또 알아두시고 네, 한쿄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久しぶりに再会した二人の会話はどこか何々様子だった. 오랜만에 재회한 두 사람의 대화는 어딘가 어떤 모습이었다. 어떨까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자, 아야시, 나사케나이, 나츠카시, 기코치나이. 정답은? 네, 기코치나이. 어색하다, 부자연스럽다. 어딘가 어색했다라는 거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 어휘를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어딘가 수상했어요. 이것도 말 되지 않나요? 아니죠. 제일 어울리는 거를 골라주셔야죠. 그렇죠? 수상하다. 그 다음에 나사케나이, 한심하다. 나츠카시, 그립다라는 거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하나시가 모리아가tte 있다노니 휴니 하나시노 나니나니가 키레테 시마다 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고조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야기에 뭐가 끊어지고 말았다? 뭐가 끊어졌을까요? 1번 스피드, 2번 타이토르, 3번 네타, 4번 무도. 뭘까요? 그렇죠. 자, 네타가 키레르 하면은 소재가 떨어지다. 네타라는 거는 어떤 소재나 재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의 소재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것도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네타가 키레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의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의 표현은 모든 품사를 골고루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쵸, 뭐 문맥 규정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만 집중적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명사, 가타카나, 뭐 동사, 부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2024년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그사, 어떤 행위나 동작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유의어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조니, 시다이니, 서서히, 점차로라는 거 같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하게루, 벗겨지다, 펜키가 하게루 이렇게 나왔거든요. 펜트가 벗겨지다, 토레루라는 거 유의어로 나왔고요. 다찌마찌, 금세라는 거, 스그, 요게 유의어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유의어는요. 풀어서 설명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단어를 일본어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떨까? 일본어를 일본어 사전에서 찾으면 뭐라고 나올까? 이런 걸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2024년에 이게 나왔거든요. 이바르, 뽐내다, 으스대다 라는 표현이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에라소니스루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잘난 체 하다. 그 다음에 우츠무쿠, 고개를 숙이다, 고개를 떨구다 라는 동사인데요. 그거는 시타오무쿠죠. 그쵸? 선택지 뭐 우에오무쿠 뭐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시타오무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텐시다라는 거, 스까리 카왔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텐스로 크게 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21년에는요. 가카세나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예, 나이 또 코마루, 그쵸? 꼭 필요하다라는 거는 없으면 곤란하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요. 카리츠케노 묘잉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쵸? 단골.
자주 가는 병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츠모 이끄 여기 나왔었고 2019년에 나왔었네요. 그다음에 오급요나 하면은 겁이 많은 이니까 풀어서 하면 난데모 코아가르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연습하는 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요. 한자를 가타카나를 한자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험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 교기, 매너죠, 그쵸? 매너, 예의, 만화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가이드, 안나이 이런 거 쉽죠,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이거 해보세요. 요료, 이거는 가타카나로 하면 뭘까요? 요령? 그렇죠. 코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아이고, 코. 자, 그 다음에 쿠조라는 거는 불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크레이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가타카나로 이제 생각해 보는 거. 한자를 가타카나로, 가타카나를 한자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번.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코노 료리와 쿠로토가 츠쿠타 료리 또와 오모에나이 라고 했는데요. 이 요리는 누가 만든 요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자, 뭘까요? 저 한자를 보고 골라야 되는데 뭘까요? 프로, 아마추어, 파토나, 셰프. 요리니까 셰프인가요? 정답은요? 네, 쿠로토라는 거는 프로나 전문가를 얘기해요.専門家. 그쵸? 그래서 이 요리는 전문가가 만든 요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프로를 골라주셔야 돼요. 자, 반대말은요. 시로토라는 게 있죠. 힐소자를 써서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그쵸? 쇼신샤. 이런 식으로 바꿔 나올 수가 있고요. 뭐 때로는요. 뭐 파토노 히토, 아르바이트 하는, 파트타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도 등장하기도 해요. 자, 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2번입니다. 카레와 사이킨 가이츠오 히카에테이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는 최근 외출을 어떻게 하고 있다? 즐기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 늘리고 있다, 줄이고 있다. 자, 뭘까요? 네, 정답은 네, 히카에테이르라는 거는 헤라시테이르라는 뜻이에요. 히카에르는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삼가다, 자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데키르다케 시나이라는 거, 그렇죠? 뭐 헤라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임박하다, 뭔가가 다가오다라는 의미도 있어가지고요. 모크젠니 세마테이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타이키스르라던가 메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서 뭐 카키토메르, 키로크스르, 시루스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몇 번째 뜻으로 나올지 몰라요. 여기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 삼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용법입니다. 용법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사전적 의미보다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문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꼭 용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데요. 예문을 많이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우스메루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 우스메루, 뭔가를 약하게 하다, 뭐 이런 건가? 이렇게 기억을 했다면은 자, 그럼 헷갈리죠. 그쵸? 온료 우스메루 아니면 아지오 우스메루 둘 중에 뭐냐? 음량을 줄이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죠. 우스메루라는 거는 농도를 옅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지오 우스메루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렇게 표현으로 예문으로 같이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3년에는요. 하레르라는 동사가 출제된 바가 있는데요. 네, 하레르 뭘까요? 아시가 하레르? 포켓도가 하레르? 주머니가 부풀었나요? 네, 하레르는 어떤 신체 부위가 붓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가 하레르가 정답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22년에 온코라는 게 나왔어요. 온후하다라는 건데요. 뭘까요? 온코나 관계, 온코나 오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뭘까요? 뭔가 따뜻한 환영 이런 걸까요? 아니죠. 온코라는 거는요, 사람의 성품에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온후한, 뭐, 큰아버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쓴다는 거. 그런 특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문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명사 플러스 동사를 세트로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3년에 세도 하이시스루 이런 게 나왔는데 하이시스루를 딱 용법으로 내놓고 예문에 막 엘리베이터를 폐지한다던가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런 건 안 되죠. 그렇죠? 하이시라는 거는 제도, 법 이런 걸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예문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우미가 아레테이르 그렇죠? 이런 거라던가 몬다이가 쇼지르 후앙오이다그 불안감을 안고 있다던가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키타이니 코타에르
기대에 부응하다라던가 노력고 가사네르 노력을 거듭하다. 우리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 있죠? 세트로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고가요 마네크 오해를 부르다라던가 타이사코 코지르 네, 대책을 강구하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명사 플러스 동사 세트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요. 오답 밑줄에는 그럼 뭐가 들어갈까라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푸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적중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카바우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자, 카바우가 무슨 뜻이냐? 하나씩 읽어보세요, 그냥. 그쵸? 오또오또와 와타시노 카미가타오 미테 시바라쿠 카바떼 있다. 남동생은 내 헤어스타일을 보고 한동안 뭐 했다? 뭔가요? 자, 그 다음에 2번. 코노 치이키와 쿠니노 호신데 가바와레테 이때 가이하츠가 세겐사레테 이르. 이 지역은 국가 방침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이게 뭘까요? 뭐가 보호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3번. 코노 단타이와 덴토 문화を 가바우 가츠도 시테이르. 이 단체는 전통 문화를 뭐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 진짜 지키다? 뭐 이런 보호하단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4번. 동료가批判されていたので 思わず 彼を 가봤다. 동료가 비판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네, 짐작이 되셨어요? 정답은 그렇죠. 카바오는 감싸다, 두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료가 비판을 받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를 감쌌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답이 되고요. 그러면은 오답 밑줄에 들어갈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헤어스타일을 보고 남동생이 한동안 놀렸다는 거예요. 카라카오, 그렇죠? 뭐 놀리다, 희롱하다라는 거. 네, 이것도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역은 국가 방침으로 호고 사례돼 있대 보호받고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 이 단체는 전통 문화를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요거 뭘까요? 명사가 나왔는데 뭐지?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문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1번 인터넷から得た情報はよく뭐뭐する必要がある.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뭘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2번富士山はここから何々するのが一番綺麗だ. 여기서 뭐 하는 걸까요? 뭔가 전망하는 건가요? 여기서 보는 게 제일 예쁘다? 네, 3번. 스프니 스코시 시오 모모시테 아지오 토토노했다. 어떻게 맛을 조정했을까요? 소금을 첨가해서? 그러면은 이게 첨가하다는 뜻인가요? 자, 그 다음에 4번. 코노프란니와 고츠 히모 나니나니 시테 계산사레테 이르. 이 계획에는 교통비도 뭐 해서 계산되어 있다? 그럼 포함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전혀 짐작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답. 네, 읽는 거는요, 김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김미. 네, 김미스르 하면은 주로 이제 스르를 붙여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면밀히 조사하다, 따져보다, 엄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초사스르 이런 거랑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잘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후지산은 여기에서 나가메르노가 이치반 키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메르 바라보다, 전망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은요. 소금을 어떻게 해요? 쿠와에르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후쿠메르가 들어가야 되겠죠? 교통비도 포함해서 라는 거 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법 파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응을 이루는 표현을 좀 익혀두셔야 돼요. 지난 시험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모스코시대 나니나니 토코로났다. 하마터면 뭐뭐 할 뻔했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마즈 나니나니 다로.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나니나니 카라데 나이또 나니나니 나이. 뭐뭐 하고 나서가 아니면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거. 이런 표현, 호응을 이루는 표현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N3, N4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N2라고 해서 꼭 N2 문법만 나오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기초를 좀 탄탄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니나니 사에, 타비니, 나니나니 타가르, 와케데와 나이, 코토가 아르, 나니나니오 코메테 이런 거 있죠. N3, N4 문법도 많이 등장을 했으니까요. 공부하시다가 좀 이 문법이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은 예전 책 있죠. 가져다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괄호를 중심으로 상황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시간이 절약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문법은 이렇게 나오고 괄호 나오고 이렇게 여기 괄호 안에 어떤 문법이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가 어떤 내용이고 뒤에가 어떤 내용이고 이거를 파악을 해서
그게 만약에 이유랑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러면은 타메니 나니나니 코토카라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역접이다 반대되는 내용이다 하면은 역접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니모 카카와라즈 모노노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 가정을 나타내느냐 토시타라 토스레바 이런 게 들어가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확신이나 어떤 판단이다. 나니나니니 지가이나이 라던가 하즈다 와케가 나이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어떤 소극 제약적 표현 나니나니 카네루 뭐뭐 하기 어렵다라던가 나니나니 자루에나이 라는 거 와케니와 이까나이 뭐뭐 할 수는 없다 이런 표현들 있죠. 그래서 괄호 앞과 괄호 뒤 관계를 잘 생각해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힌트가 되는 단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2022년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조호 기주츠노 핫땡이라고 나와 있고 뒤에는 커뮤니케이션노 슈단와 다요가시데이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전이라는 거, 정보기술의 발전이랑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은 다양화 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발전이랑 다양화 무슨 관계일까요? 반대 개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나니나니니 토모나떼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전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힌트가 되는 단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뒤 흐름, 괄호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신다던가 이렇게 해서 푸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접속 형태에 암기하는 거는 뭐 기본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선택지 읽기 전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한국어로 먼저 떠올려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읽었을 때 이거를 바로 선택지를 보지 마시고요. 아, 여기 발전에 따라 뭐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선택지를 여기서 찾으시는 거. 그게 좀 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주요 문법을 10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게 많지만 그래도 제가 10개를 꼽아봤어요. 1번, 나니나니 우찌니, 뭐뭐 하는 동안에.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것 같아요. 뭐뭐인 상태일 때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우찌니 하면은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지 않는 상태일 때, 뭐뭐 하지 않는 동안에, 그렇죠? 뭐뭐 하기 전에 라는 표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소후보가 겐키나 우찌니 탁상 오모이데오 츠쿠리타이.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할 때, 건강한 동안에 라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상태일 때 많이 추억을 만들고 싶다. 이런 거고요. 2022년에는 이게 나왔었어요. 무시바가 지사이 우찌나라 간단나 치료데 스미마스. 무시바かもしれないと思ったら 하야메니 유신するようにしましょう라는 게 나왔는데 이때 많은 학생들이 틀렸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지에 다케나라 라는 게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치가 작을 그 상태일 때라면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태일 때 라는 거, 그 동안에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나니나니 가찌라는 거예요. 자주 뭐뭐 하다, 횟수가 잦다거나 그런 건데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명사에 바로 접속하거나 동사의 맞수형에 접속을 합니다. 여기도 야, 스미 가찌다라고 동사의 맞수형에다 접속을 해줬는데요. 2022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나카さんは 仕事が忙しいらしく 最近 테니스 클럽의練習を 야스미 가찌다. 최근 자주 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자주 뭐뭐 한다, 뭐뭐 하기 십상이다 이런 식으로 묘기 같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법이요. 나니나니니 쯔레떼 뭐뭐에 따라. 아까 나니나니니 토모나떼도 있었는데요. 그거랑 비슷한 문법이에요. 뭐뭐에 따라라는 건데요. 동사의 기본형에 접속한다거나 명사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3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동사의 기본형 있죠, 그렇죠? 네, この小説は物語が進むにつれて主人公の心理が変化していくのが面白い라고 나왔는데요. 이 소설은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주인공의 심리가 변화해 나가는 것이 재밌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A가 변하면은 B도 같이 변해요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인공의 심리도 계속 변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니츠레 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니나니 마카리니라는 거. 요거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뭐 타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적인 결과가 뒤에 오는 거예요. 동사의 타형, 그 다음에 이 형용사 기본형, 나의 형용사는 나, 그 다음에 명사는 네, 아르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나마에오 가키 와스레타 마카리니 레테니 사레테 시마타 라는 거예요. 이름을 쓰지 않은 탓에, 깜빡 잊고 안 쓴 탓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카리니 이거에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0점을 맞고 말았다 라는 거. 나니나니 마카리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나니나니니 아타떼. 요거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21년에도 나왔었네요. 좀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뭐 할 때 뭐뭐에 즈음하여
뭐뭐한 상황 전에라는 거예요. 이걸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사의 기본형이나 명사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この道路拡張計画を進めるにあたっては市民の皆様のご理解が必要です라고 21년에 나왔는데요. 자, 이 도로 확장 계획을 진행하는 데에 진행하기 전에 진행하는 그 어떤 특별한 이벤트 상황 그거 전에 그거 할 때라는 거죠. 그렇죠? 시민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거를 할 때 뒤에는 적극적인 액션이 나온다라는 뉘앙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법이요. 나니나니 코토니라는 거. 뭐뭐 하게도 어떤 감정을 강조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동사의 타형, 형용사의 명사 수식형에다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21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메테 코노 마치오 오토즈레다가 후시기나 코토니 즈또 마에까라 코코니 쓴데이르 요나 기가 스르라고 했는데 자, 신기하게도 이런 식으로 후시기다 하니까 후시기나 코토니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신기하게도 옛날부터 여기 살았던 것 같아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아리가타이 코토니 이거는 지난번에 청해에서 나왔었어요. 감사하게도 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받아서 뉴즈츠시다 히비오 오쿠테이마스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리가타이 코토니 감사하게도 감정을 강조하는 표현. 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나니나니니 호가 나라나이. 자, 바로 그것이다. 다름 아닌 뭐뭐시다. 라고 어떤 단정을 하거나 강조를 하는 표현이에요. 자, 요건 좀 어려워요. 명사에 접속을 하는 건데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거 23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좀 긴데 한번 볼까요? 스이민니와 카라다야 노니 타마타 히로오 토르 코가가 아르. 스이민 시간을削ることは体や脳を回復させる大切な機会を奪うことに他ならないのだ. 이렇게 나왔는데 네, 요거를 되게 많이 틀리셨어요. 왜냐하면 수면에는 몸이나 뇌에 쌓인 피로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은 몸이나 뇌를 회복시킬 소중한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그쵸? 바로 빼앗는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다름 아닌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선택지에 나니나니니 스기나이 뭐 이런 게 왔어요. 그쵸? 뭐뭇에 불과하다? 빼앗는 것에 불과하다?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불과하다라는 거는 별거 아니다라는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뉘앙스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요. 나니나니 이요가 나이. 자, 요거 동사의 마스형에 접속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뭐뭐 할 방법, 방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카노조가 あの時何を考えていたのか知りたいけれど、今はもう会うこともないので、確かめようがない라고 했어요. 그렇죠? 확인할 방법이 없다.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이유가 나이를 붙여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다, 방도가 없다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요. 나니나니니 기마테이르. 뭐뭐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니까 뭐뭐심에 틀림없다? 예, 그쵸? 반드시 뭐뭐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19년에도 나왔었고, 지난번에는 또 청해에 요게 등장을 했었어요. 夫は動物が好きじゃないから、もし私がペットを飼いたいと言っても反対するに決まっている. 반대할 게 뻔하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교준이 간지 20거 覚えるなんて 무리니 기맛대르요 라는 거예요. 무리이면 뻔하잖아 라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명사에도 붙일 수 있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요. 나니나니 테 나라나이 라는 거. 너무 뭐뭐하다, 뭐뭐해서 견딜 수 없다 라는 거예요. 동사나 형용사의 태형에다가 접속을 해주시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소보와 류가크 중의 와타시노 코토가 신파이데 나라나이라시. 저 할머니는 유학 중인 내가 너무 걱정된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파이데 나라나이, 나 형용사니까 네 나라나이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뭐뭐하다. 네, 이렇게 10개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부사나 조사 혹은 뭐 접속사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쓰임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인데 왜 부사가 나오고 조사가 나오고 접속사가 나오죠? 네, 문법에 등장하는 부사나 조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호응을 이루는 표현이라던가 이 부사가 나왔을 때 뒤에 어떤 표현이 오고 이런 거 있죠. 주로 호응을 이루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휘 문제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문법에서 이런 문제가 몇 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스이의 교시즌이 가요이 하지메타 고로와 코와쿠 때
미즈니 카오를 つけることさえできなかった.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그렇죠? 물에 얼굴을 담그는 거 그것조차 불가능했다라고 이제 사회를 쓰게 되는데요. 사회 뒤에 이제 약간 뭐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이 온다던가, 그렇죠? 스라도 그렇고 의외로 이 표현이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여태까지 사회라던가 스라 이런 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この作業はかなり大変なので一日で終わらせるのはまず無理だろう. 자, 아까 또 설명해드렸었는데요. 마즈 나니나니다로라는 거. 자, 마즈가 우선이 아니라 아마라는 뜻으로 쓰여가지고요.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사랑 뒤에 호응을 이루게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년에 뭐가 나왔냐면요. 에기마에니 아따라시 라멘야가 오픈시대 있다. 이츠노마니 내기따노다로. 언제 생겼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츠노마니 내기따노다로. 주로 타형이랑 같이 오죠? 이츠노마니 다음에는 과거형이 와야 돼요. 언제 생긴 걸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호응하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른 것도 볼까요? 이것도 23년인데요. 키노 있다 레스토랑와 아지모 서비스모 사이테에다다. 니도또 이키타쿠나이. 다시는 안 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니도 또 나니나니나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2년에는요. 고도모노 코로와 피망가 기라이 다다가 이마와 기라이 데와 나이. 무시로 스키나 야사이노 히토츠다. 그렇죠? 오히려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코노 카레와 15분 뭐 아래바 되기르노데 요크 츠쿠르. 자, 요거 나왔을 때 많이들 틀리셨어요. 뭐라고 짐작을 못 하셨어요. 이 카레는 15분만 있으면 가능해서 자주 만든다라는 건데요. 예, 강조의 용법이죠. 15분만 있으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21년에는요. 사이킹 노모 파소콘노 초시가 오카시. 요즘에 아무래도 컴퓨터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라는 표현으로 나왔었어요. 자, 요렇게 부사나 뭐랄까 접속사 뭐 이런 거 부사 또 뭐죠? 아까 조사 이런 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적중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카레노 하나시와 신지라레나이. 그의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믿을 수가 없을까요? 1번 있어 난또까 마르데 토끈이 뭐가 들어가 될까요? 다 N2에 나올 법한 그런 부사들인데요. 정답은 네, 마르데라는 거예요. 마르데 하면은 마치로 기억을 하고 계시죠? 마르데 나니나니노 요다. 그쵸? 마치 뭐뭐 같다도 있지만 전혀라는 뜻도 있거든요. 뒤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가 오고요. 마르데 이렇게 같이 오면은 전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에 이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쵸? 마르데 신지라레나이. 전혀 믿을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난또까 어떻게든 이란 뜻이고 있어 차라리 토끈이 이것도 기출이죠. 나왔던 적이 있죠. 자, 다 기억을 해주세요. 훨씬 전에 진작에 라는 표현이죠. 자, 다음은요. 2번 오쿠레테모 다이조부 데스. 지젠니 렌라크 시테 쿠다사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지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 늦어도 괜찮습니다.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만 사전에 연락을 해주세요.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다만 그게 뭘까요? 뭐또뭐 모시 타다찌니 나오 이렇게 있는데 정답 찾으셨어요? 그렇죠. 정답은 뭐또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또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부사로 쓸 때 뭐 가장이죠.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또뭐 타다시 모노 이렇게 할 때 그렇죠? 형용사로 하면은 뭐 지당합니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접속사로 쓸 때 다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예,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것도 나올 만하죠. 그렇죠?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요. 타다찌니 즉시 당장이라는 표현이라던가 예, 못이 만약 그다음에 나오 요거요. 또한이란 거죠. 그렇죠? 뭔가를 덧붙여서 얘기할 때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뭐또 뭐에 다만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독해 파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독해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중요해요. 독해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독해는 시간 분배가 관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항도 많이 늘어나고 시간은 겨우 5분만 늘어나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해야 되냐? 그게 관건인데요. 자, N2 풀이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단문, 지문이 이제 5개라 그랬죠? 한 지문당 3분을 잡으세요.
3분씩 잡아서 5개니까 15분 동안 푸시면 되고, 중문은요, 한 5분 정도 잡으셔가지고 20분 안에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합이해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그쵸? 요거는 짧은 지문이 2개 나오는데요. 6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문 8분, 그 다음에 정보 검색 6분, 이렇게 해서 전체 55분 안에 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한두 번 정도 이 시간을 맞춰놓고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시간 모자릅니다. 자, 통합 이해가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요. N2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통합 이해는 먼저 이제 질문을 먼저 읽으시고요. 통합 이해라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A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B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1번, 2번 이렇게 있으면은 선택지가 4개가 이렇게 있죠. 그쵸? 네, 이걸 풀 때 같은 주제로 이제 A가 뭐라고 얘기하고 B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A 읽고 바로 B를 읽는다. 그러면 이 내용이 섞여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A를 읽은 다음에 A가 이런 얘기를 했네? 그러면은 질문에서 A가 뭐 말한 게 아닌 거 이렇게 소거를 몇 개를 할 수가 있어요. 1번에서 좀 소거하고 2번에서도 좀 소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는 소거를 못하지만 어느 정도 소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읽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B를 읽고 나머지 것에서 소거하고 아 이게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에 다 읽어버리면 섞여버리니까요. 이런 요령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역접의 접속사 있죠? 네, 역접의 접속사 뒤에 필자의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뭐 시카시 이런 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독해 풀이 순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시간이 모자른다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중문, 장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래요. 우리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이런 거는 중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중문 지문이 4개나 되다 보니까 이거 풀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장문도 또 기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요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운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있냐, 비교적 쉬운 거, 그래도 중문, 장문보다는 쉬운 단문, 정보 검색, 통합 이해 이런 순으로 먼저 요거를 풀어놓고요. 그래야지 점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문이나 장문을 풀거나, 그쵸, 찍거나, 찍으면 안 좋긴 한데, 혹시 시간이 모자랐을 경우에, 그쵸,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이제 푸는 형식으로 푸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요거는 뭐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 3개 중에, 저는 정보 검색 맨 뒤에 있는 거 먼저 풀래요. 해도 괜찮아요. 요거 3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중문, 장문 순으로 푸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답 찾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정답 찾는 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자, 틀린 선택지를 찾는다. 보통 이제 JLPT 독해 지문에서 질문은 뭐냐면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거든요. 맞는 것, 필자 생각과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는 것을 찾으려면 헷갈립니다. 맞는 게 왜냐면 지문과 100% 똑같은 선택지가 있나요? 없죠. 다 바꿔서 나와요. 그렇죠? 비슷한 말로. 그래서 유의어가 중요한데 이렇게 바꿔서 나오니까 맞는 거를 딱 처음부터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오답 선택지는 분명히 틀린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확실히 틀린 선택지 3개를 소거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맞는 답 하나가 남겠죠. 그거를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틀린 선택지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선택지는 보통 이런 종류의 선택지로 나와요.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쉬워요. 그냥 금방 소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째, 본문에 언급되었지만 질문의 방향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장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단점이 언급이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도 쉬워요. 그렇죠? 소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선택지 4개 중에 2개는 좀 쉽게 소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2개 중에 되게 고민하시다가 모르겠다, 그냥 이걸로 찍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찍으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3번을 골랐으면 4번은 그럼 왜 틀린데? 이걸 확실히 하고 찍으셔야 돼요. 자, 본문에 언급된 내용이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부분은 분명히 본문에 나왔어. 그렇죠? 그럼 요거만 보고 이게 답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되죠. 뒤에 부분까지 다 읽으셔가지고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이 왜곡되거나 확대된 내용인 경우가 있어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걸 확대해서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소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요거에 주의하시면은 틀린 선택지를 쉽게 소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단락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중문이랑 장문 어려워하시는데 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락을 나눠서 좀 구분을 하고 단락별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단락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친다던가 윗줄을 긋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의식을 시각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아도 지문이 너무 길고 힘들고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읽고 있으면 졸리거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거나 하겠죠? 의식을 좀 시각화하시는 거예요. 체크하고 동그라미 하고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지 좀 탄력 있게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접속사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역접의 접속사 뒤에 필자의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그쵸? 밑에 쪽에 필자의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좀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단문인데요. 필자의 생각을 묻는 문제예요. 세부츠니 쓰이때 시자노 칸가에니 아우노와 노래까.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생물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물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과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선택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지가 앞에 뒤로 보통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앞에만 맞는 거를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는 거를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2023년에 이런 단문이 나왔었거든요. 자, 아까 생물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그쵸? 필자의 생각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이제 독해하실 때 중요한 게 한자 가지고 대충 유추해서 이제 독해를 하시다 보니까 그냥 한자만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간 되게 상상하시면서 내 편의대로 해석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시켜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조겐가 코토나레바 바 그렇죠? 카츠가와 또 마케르가와가 이레카와르노가 뭐뭐 하는 것이 시젠노 시크미 데스 이런 식으로 뭐뭐 하면 뭐뭐 하는 것이 뭐뭐입니다. 이런 구조 있죠.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단어보다도. 이 구조는 무시한 채 그냥 단어만으로 연결을 하면요. 말이 안 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조건이 다르면은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바뀌는 것이 자연계의 시크미 데스 구조입니다. 시스템, 그쵸? 그런 구조래요. 예, どんな生物でも全ての環境条件で競争に勝て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뭐뭐인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요. 어떤 생물이라도 모든 환경 조건에서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생물이라도 모든 환경에서 全ての環境条件で 가테를 받게 되와 아리마셈.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그냥 해석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하, 모든 환경 조건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생태 연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갑자기 웬 생태 연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셔야 되겠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사마자마나環境が 存在することの重要性です. 자,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생物は競い合いながら自分にとって適した環境を見つけ出すことができます. 자, 생물은 아까 생물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죠? 생물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알맞은 환경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생물은 경쟁, 저 같으면 여기다 이렇게 체크할 것 같고 자기에게 맞는 환경 찾아간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競争とは弱いものを排除する過程ではなく多様な環境の中でそれぞれが生きていける場を作る過程だと考えられるでしょう. 라고 했는데요. 何々でしょう, 何々だろう, 何々かもしれません. 이런 거 필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문말 표현. 이런 거를 주목을 하셔가지고 아하, 이게 필자의 생각이구나. 필자의 생각이 뭐예요? 경쟁이란 약한 것을 배제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각각이 살아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라는 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쫙 읽었을 때 그러면 키워드가 뭘까요? 단문은 항상 이제 키워드가 존재를 하게 되죠. 뭘까요? 키워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휘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환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환경,環境条件, 사마자마나環境.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뭐 테키시타環境,
다요나 환경 이런 식으로 환경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했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바로 선택지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선택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선택지 읽으면 헷갈려요. 이게 그 말이었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무슨 말을 했지? 생물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간다 그랬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는구나.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읽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생물에 대해서 맞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 자, 1번부터 한번은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뭐가 틀렸는지를 한번 체크하면서 가볼까요? 자, 틀린 거를 소거하라 그랬어요. 1번, 교소니 맞겠다 세이브츠와 마쇼 카에즈니 데키오 시요 또 스르. 자, 경쟁에 진 생물은 장소를 바꾸지 않고 적응하려고 한다. 경쟁에 진 생물은 마쇼 카에즈, 여기가 틀렸네요. 그쵸? 장소를 바꾸지 않고? 아니죠. 지분이 테키시다 마쇼 미츠케다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마쇼 카에즈니 요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 연습하실 때도 여기가 틀렸어. 요거를 체크하시면서 푸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교소니 가타나케레바 논나環境でも 이키노코르 코토가 데키나이.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아니죠. 아까 어떤 생물이라도 모든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렇죠? 경쟁에 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아니죠. 자기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간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고. 그렇죠? 그럼 3번인가요? 아르環境で 競争に負けても自分に合った別の環境で生き続けられる. 맞나요?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 경쟁에 지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다른 환경에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지분이 아따 베즈노 환경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본문에서는 지분이 테키시다, 지분이 토떼 테키시다 마쇼 미츠케다스라고 했나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조금 표현을 바꾸긴 했지만 같은 말이죠. 그래서 3번일 거고요. 4번은 그럼 왜 틀렸나? 여기까지 하고 그냥 체크하지 마시고요. 4번도 확실히 소거를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다요나環境の中で自分を変えなければ競争に勝てな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나왔나요? 자꾸 바꾼다고 했는데 자신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내가 이제 나한테 맞는 환경을 찾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지 소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중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예요. 지시어. 지시어는요, 밑줄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처럼 가기카코로 묶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설명으로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지시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네요. 그쵸? 기억의 코스토가 사가르 또와 노유 코토가. 기억의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라는 거, 요거를 물어봤는데요. 중문. 자, 그러면은 요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반, 후반으로 나눠져 있죠. 모든 선택지가. 그래서 앞에만 맞는지, 앞뒤 다 맞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너무 길기 때문에 중략을 했습니다. 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는 또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비용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기억고노 코스토 나왔네. 여기부터 잘 읽으면 되겠네. 기억의 비용이 낮아진다는 게 뭘까? 이 밑에를 잘 읽으면 되겠죠. 그쵸? 자, 요것도요. 한자만 보고 그냥 해석을 해 나가시는 게 아니라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것도 뭐뭐 하면 뭐뭐 어떻게 됩니다. 라던가 이런 문장 구조에 맞춰서 읽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자도 한자지만 네,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의 분위기에 따라서 얘기를 바꾸면은 어떻게 되냐?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기억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기억을 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複数の 案件を 同時に 動かしていると 복수의 안건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으면 무슨 안건? 갑자기 웬 안건?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동시에 동시에 어떤 거를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은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했는가 기억하는 것은 토테모 테마노 카카루 사교원이 나리마스라고 엄청 수고가 드는 그런 작업이래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안 좋은 얘기 두 가지를 했네요. 그렇죠? 그 분위기에 맞게 얘기를 막 바꾸려고 하면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건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다 보면은 매우 수고롭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다. 이런 거 중요하죠. 타다. 하지만 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쇼지기 대하루 코도 사이유센이 시대 이래봐. 뭐뭐 하면 뭐뭐 합니다. 이런 표현. 그쵸? 정직한 것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면은 잊어버렸던 안건이라도 호톤도 오나지 판단이 이타르 코도가 가노 데스. 거의 같은 판단에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반대를 얘기하고 있죠? 뭘 최우선으로 하면요? 정직한 걸 최우선으로 하면은 기억을 안 해도 그쵸? 잊어버린 거라도 같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나지 한단에다가 저 같으면 체크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읽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슈이노 요스니 나가사레 때 지분이 우소をついていると正反対のことを言ってしまったりして判断がぶれてしまうのです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뭐뭐 하면 뭐뭐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변의 상황에 휩쓸려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정반대의 것을 말하거나 해서 판단이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중문인데 자르다 보니까 아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키요코노 코스토가 낮아지는 그거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건데 정직하게 말하면은 같은 판단을 할 수가 있대요. 그쵸? 정직한 걸 우선으로 하면 그쵸? 그런데 주변에 분위기에 맞춰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거나 해서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아하 아까 테마노 카카루라고 얘기를 한 거는 수고로운 거는 뭐였더라? 그때그때마다 뭔가 내가 상황을 기억하려고 하면은 수고로워지는 거고 그냥 정직하게 하면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구나.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구나. 이걸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시는 거죠. 자, 여기 이게 흐름을 보시면요. 처음에 부정적 사례를 얘기를 하고요. 전환이 됐어요. 타다라고 하면서 긍정적 해결책.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의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먼저 머리로 정리를 하세요. 그렇죠? 기억의 비용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정직하게 임하면 돼. 이런 거죠. 그렇죠?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1번 판단의 기준을 覚えていなくてもその時の雰囲気に応じて行動を決められる. 자, 판단의 기준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아까 솔직하게 정직하게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쵸? 내가 뭘 가지고 판단했는지 그 기준을 기억하지 않아도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그쵸?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아니죠. 그쵸?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거는 아니죠.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번이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고방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니나니 사에 나니나니 바. 그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고방식을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아니죠. 아까 기억의 비용이 낮아진다는 거는 그걸 기억 안 해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거잖아요. 그쵸? 이거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지분가 이전에 있던内容を 忘れていても 同じように決められる. 자신이 전에 말한 내용을 잊고 있어도 비슷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맞나요? 모르면은 4번까지 읽어보면 되죠. 그쵸? 正直に話したことを思い出すだけで似たような判断にたどり着ける. 자, 정직하게 말했다는 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비슷한 판단에 이르게 된다? 이거 맞나요? 요거랑 이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쵸? 정직하게 내가 얘기한 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아니죠. 뭔가를 기억하고 떠올린다는 거는 기억의 비용이 올라가는 건데요. 그쵸? 요게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쵸? 자신의 말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있어도 정직함에 포커스를 맞추면 비슷하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답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선택지를 소거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소거를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자꾸 본문 갔다가 선택지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본문을 이해한 다음에 내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소거하면 좀 더 수월하겠죠. 자, 이번에는 청해 파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해가요, N3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N3랑 똑같은 거는 이제 과제 이해, 포인트 이해, 개요 이해, 그 다음에 즉시응답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발화 표현이라는 게 없어지고 통합 이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통합 이해. 그래서 통합 이해는 좀 길어요. 2분 이상 나오거든요. 그걸 듣고 이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했죠. 그래서 N3보다 청해 시간 자체가 10분이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매우 요구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빨라졌어요.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청해를 준비해야 되냐? 유형별로 나눠서 연습을 하십시오. 예. 하루는 과제 이해, 내가 좀 이 유형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 하면은 하루는 과제 이해만 계속 듣고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날은 뭐 즉시응답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나눠서 연습을 하면은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요, 쉐도잉 필수입니다. 이거는 아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쉐도잉.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하는 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청해 약하다 생각하시면은 꼭 쉐도잉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속도와 어조에 익숙해져야 돼요. N3에 비해 N2는 좀 빨라졌어요. N1은 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에 익숙해지려면은 좀 쉐도잉을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하고 이 속도를 따라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파트별 패턴을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과제 이해는 이런 문제였지? 이런 거 있죠. 그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과제 이해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이해는 고맙게도 선택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선택지를 적극 활용하시는 거예요. 선택지 1, 2, 3, 4 이렇게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다 친절하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이거 먼저 이건 언제까지 하라 그랬지? 이건 언제까지 하라 그랬지? 이거를 이제 옆에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하면 되는데 의뢰 표현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거기 때문에 뭐 해주지 않을래? 그렇죠?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 그렇죠? 그거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어휘.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해야 될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관련된 어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2024년에는 이런 거 나왔어요. 소레까라 아또 마즈 나니나니 시다이 뭐뭐 하는 대로 코노 아또와 지카이와 라는 거. 그다음에 의뢰 표현 같은 경우는 타노무요 오네가이 소레마데니 나니나니 마쇼 나니나니 테 모라에마스까? 라는 의뢰 표현이 나오면은 그걸 부탁하는구나 라고 하는 건데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어휘도요. N3에 비해서 많이 레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알고 가셔야지 좀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 아시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젠지츠, 전날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토지츠, 당일이죠. 그쵸? 그 다음에 아사이치, 업무 시작하자마자 라는 거. 그 다음에 고고이치 하면은 오후 맨 먼저 라는 거고. 소초, 자, 요거는 이제 청해에서 등장했을 때 소초 음으로만 듣고 소초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른 아침, 조조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이른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후츠카오키니 이틀 간격으로 라는 거. 그 다음에 고지츠, 나중에 라는 표현도. 자, 이거는요, 뭐 글자보다 이렇게 들었을 때 알아야 되니까 발음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토미까, 앞으로 3일이라던가, 슈아케, 주초. 자, 이거는 지난번에 2024년 7월에 어떻게 나왔냐면, 슈아케랑 곤슈추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게 두 개가 동시에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게 먼저냐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곤슈추가 먼저예요? 슈아케가 먼저예요? 곤슈추가 먼저죠. 그렇죠? 이번 주 중으로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초에 뭘 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분 뭐 아래봐 아까 나왔죠. 그렇죠? 5분이면 이란 거.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노치호도라는 거 좀 딱딱한 표현인데 자주 등장을 하는 표현. 사키호도는 조금 전, 사키보다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렌지츠, 그 다음에 사이슈비 마지막 날이라던가 테츠야데 밤새워서 요크지츠, 요크아사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렇죠? 다음 날, 이 길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요크아사도 나오고 때로는 요크슈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다음 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한자보다도 음으로 들었을 때 알아야 돼요. 요크아사 하면 다음 날 아침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혼지츠추라던가 히요 아라타메 때 다음에 다시라는 표현, 곤슈 이빠이데 라면은 이번 주를 끝으로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어떤 게 먼저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포인트 이해입니다. 포인트 이해의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포인트 이해는요. 어떤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뭐 어떤 이유라던가 원인이라던가 문제점을 묻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생각의 전환점이라던가 불만을 얘기한다던가 그런 것도 주목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후반부에 주목을 하셔가지고 답을 잘 골라내셔야 되겠죠. 자, 2024년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나니나니와 카카스코토와 네기마센 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나니나니 따이, 나니나니 요 또 오모떼, 소노땡.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라는 거는 어떤 불만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나니나니 타호가 요카타 또 오모 후회라던가 나니나니가 키이타 또 오모 뭐뭐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라는 거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요거는요, 개요이예요. 개요이에는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흐름을 놓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보통 도입, 전개, 결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선생님 듣다가 중간에 놓쳤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놓쳐도 괜찮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쵸 놓칠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럼 그 문제를 포기하냐? 그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라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은 충분히 맞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개요예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좀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듣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요약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어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요약하는 거. 그래서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요 이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메모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메모가 아주 중요하죠. 개요 이해는. 꼭 메모하는 훈련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요 이해다 보니까 선택지가 너무 단편적이면요. 오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무보단 숲을 봐야 돼. 개요라는 게 대략적인 줄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주제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 흐름과 잘 맞는 핵심을 요약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즉시응답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즉시응답은 자주 쓰이는 대화의 패턴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기출문제를 계속 읽어보세요. 기출문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답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패턴을 좀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N2 문법 기능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의 모든 문항에 다 그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기능어를 많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험에서 즉시응답이 좀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점수가 깎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응답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어떤 점에서 어려웠는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에키마에 노 미세, 콘도노 도니치니 카기리 한가크 때 키이타케도 이카나이?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도니치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고, 나니나니니 카기리, 뭐뭐세 한 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한 해 라는 거, 요거를 듣자마자 알아들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문법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이슈 도니치와 한가크 난다네? 이거가. 뭔가 그럴듯해요. 그쵸? 도니치도 들어갔고, 한가크도 들어갔어. 그럼 이건가요? 아니죠. 마이슈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콘도노 도니치라는 거니까 콘도노 슈마츠다네 도요데모이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헷갈렸었던 거 나니나니니 카기리라는 거 뭐뭐세 한해라는 표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 코노 오사라 이로와 토모카쿠 쓰가이야스인다요네. 이 접시 색은 둘째치고 사용하기 편하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이 뭐냐. 자 이것도 많이 틀리셨는데요. 코노사라 간뺏기 때와케다네. 이 접시 완벽하다는 얘기네? 이건가요? 자, 토모카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색은 둘째치고, 그쵸? 뭐뭇은 둘째치고, 뭐뭇은 차치하고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이로모 와르쿠 나이케도네? 이게 답이에요. 그쵸? 그래? 색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A와 토모카쿠 B라고 하면은 근데 B가 중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상대방이 색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세 번째, 고이라이노 켄 데스가 와타시 도모데와 오히키우케 이타시카네마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무슨 얘기 하는지 바로 알아들으시겠나요? 자, 의뢰하신 건 말인데요. 저희들로서는 맞기가 어떻습니다? 히키우케로 맞는 건데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카네마스. 자, 그러면은 노코가問題でしょうか?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되물을까요? 아니면은 히키우케 이타다케테 요카타 데스 라고 할까요? 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자, 이 표현은요, 나니나니 동사의 맞수형에다 카네로 하면 뭐뭐 하기 어렵다, 정중하게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맞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다음이요. 今日の運動会は延期にしましょう. この雨じゃやむを得ないですよね. 라고 했어요.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오늘 운동회는 연기합시다. 이런 비로는 부득이하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그랬더니, 야미소니 아리마센까라네? 이걸까요? 아니면, このまま雨がやまなければ延期するんですね? 이걸까요? 되게 헷갈리죠? 정답은? 요거죠, 그쵸? 야미소니 아리마센까라네? 라는 거예요. 이런 비로는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연기할 수밖에 없네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장구를 쳐야 되겠죠. 그쵸? 그칠 것 같지 않으니까요. 라는 거. 요건데, 이거는 그럼 왜 안 돼요? 이대로 비가 그치지 않으면 연기하는군요. 라고 되물었어요. 아까 엔키니 시마쇼 라고 미리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쵸? 이대로 비가 안 그치면 연기하는 거네요? 이렇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째요. 코노 카이샤経験者に 限らず 応募できるって라고 했어요. 이 회사 경험자 뭐뭐뭐 응모할 수 있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やっぱり経験がないといけないのか? 経験がなくてもいいんだね? 이렇게. 뭘까요? 나니나니 니 카기라즈 뭐뭐에 하나지 않고 뭐뿐만 아니라 라는 거죠. 그쵸? 경험자에 하나지 않고 응모할 수 있대 라는 거는 아하, 경험이 없어도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요게 답이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법 기능어들을 좀 익히고 있어야지 들었을 때 바로 뜻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통합 이해입니다. N2에 등장하는 통합 이해.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가 되게 깁니다. 2분 혹은 뭐 2분 30초 막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긴 대화를 듣고 전체 흐름과 문제 해결 과정, 결론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통합 이해는 맨 마지막에 듣는 거고 이제 많이 지쳤을 때 듣는 거기 때문에 집중력이 관건이에요. 그리고 정보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메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본인이라도 메모 안 하면 틀릴 것 같아요. 메모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지가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는데 선택지가 없는 문제의 팁은요. 여러 의견을 등장하는데요. 그 의견에 대한 찬반 여부를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의견에 대해서 서로 막 의견을 내거든요. 뭐 3-4명이 나와서 막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찬성한다는 건지 반대한다는 건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한다라는 건지 한다는 아이디어만 나왔는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나온 요 어휘들 한번 볼게요. 나니나니 또 이유노와 초또라는 거는 실행을 한다는 건가요? 실행 안 한다는 거죠. 초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니나니와 도 데시오까 나니나니 스루토까 요게 이제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그냥 제안만 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실행은 몰라요. 그냥 제안만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빠리 나니나니 또 오모이마스. 역시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냥 아이디어만 제시를 한 거죠. 실행은 몰라요. 할지 안 할지. 그쵸?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요. 그럼 실행한 거는 뭐냐? 나니나니 코토니 시요. 다메시테 미마쇼.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소 데스네 겐토시마쇼라는 거는 이러니까 망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보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만 냈는지 아니면 진짜 한다는 건지 그거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게 팁이에요. 자, 그리고 통합 이해는 예제가 없습니다. 다른 과제 이해, 포인트 이해, 개요 이해는 즉시응답도 그렇고 다 예제가 있어서 예제 나오는 동안에 이렇게 빨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통합 이해는 이제 길기 때문에 예제 없이 바로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킹할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 종료 후에 바로 내라고 해요. 그럴 때 이제 또 마킹을 하다 보면은 부정행위가 되니까 종료 후 바로 제출을 목표로 들으시면서 이제 바로 마킹을 잘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7월 6일 JLPT N2 대비 특강을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자, 이런 내용 나올 것 같다 하는 거 있었나요? 네. 한 번 들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셔가지고 몇 번 듣고 가시면은, 시험에서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험 잘 보시고, 시험 날 뵙겠습니다.